먹여주고 재워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꾸러기 부자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머슴들한테 세경, 머슴살이한 대가로 주는 돈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머슴을 살겠다고 찾아오면 욕심꾸러기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기는 하겠지만 세경은 한 푼도 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일을 하려면 하고 그만두려면 그만두어라. 하지만 당장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는 젊은이들은 그렇게라도 머슴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그저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부잣집을 찾아온 젊은이들은 이렇게 머슴살이를 시작하지만 죽어라 일만 하고 돈은 한 푼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모아야 집도 사고 땅도 사서 머슴살이를 그만둘 텐데 돈을 한 푼도 모을 수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결국 늙어 죽을 때까지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머슴을 거저부리니 부자는 갈수록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꾀동이는 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이구만. 어디 내가 혼 좀 내주고 와야지. 꾀동이는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당장 오갈 곳이 없는 몸이 되어 어르신 댁에 머슴을 살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욕심꾸러기 부자가 꾀동이를 보니 몸이 튼튼한 것이 아주 일을 잘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구나 오갈 곳이 없는 몸이라니 더욱 잘됐다 싶었지요. 부자는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꾀동이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기는 하겠지만 세경은 한 푼도 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일을 하려면 하고 그만두려면 그만두어라. 부자는 꾀동이가 그만두겠다고 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배짱을 튀긴 것이죠. 그러나 꾀동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예,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요. 저는 세경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요. 옳거니 저놈도 걸려들었구나. 부자는 방으로 들어가 재빨리 계약서를 적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되니까 이 계약서에 손도장을 찍어라.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알겠지? 계약을 어기면 어찌 됩니까? 그야 강가에 끌려가 죽도록 볼기를 맞아야지. 어떠냐? 예, 좋습니다. 꾀동이는 계약서에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꾀동이는 욕심꾸러기 부자네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 부자는 꾀동이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꾀동이는 일하러 나갈 생각은 않고 밥상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닙니까? 그걸 본 부자는 발칵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놈아! 일어났으면 얼른 밥 먹고 일하러 나가야 할 게 아니냐? 그러나 꾀동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밥을 먹여주셔야 먹지요. 이놈아! 밥은 네가 알아서 먹어야지. 내가 떠먹여줘야 먹느냐? 계약서에 분명히 밥을 먹여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르신께서 저한테 밥을 먹여주셔야지요. 뭐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그럼 계약서 꺼내 볼까요? 부자는 자기가 직접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 놓았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숟가락을 들어 꾀동이한테 밥을 먹여주었지요. 꾀동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편안히 앉아 부자가 먹여주는 밥을 냠냠쩝쩝 먹었습니다. 아이고 편해라. 진작 머슴살이를 할 걸 그랬어. 부자는 꾀동이가 얄미워 견딜 수가 없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관가에 끌려가 죽도록 볼기를 맞기로 약속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아침을 먹고 꾀동이는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자 다시 부자를 찾아와 점심밥을 먹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녁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이 되어 잠잘 시간이 되자 꾀동이는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밤이 되었으니 저를 재워주십시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부자는 발칵 화를 냈습니다. 뭐야? 이놈아! 니놈
밥 먹여주는 것만 해도 귀찮아 죽을 노릇인데 잠까지 재워달라고? 어르신께서 분명히 3년 동안 재워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계약서를 꺼내 볼까요? 그 말에 부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관둬라 관둬! 재워주면 될 게 아니냐? 부자는 꾀동이가 잠들 때까지 옛날 얘기를 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짓을 3년이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며칠 가지 않아 부자는 꾀동이한테 싹싹 빌며 말했습니다. 아이 머슴도 필요 없으니 우리 계약은 없던 걸로 하세. 그러나 꾀동이는 살래살래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만요. 지금 제가 얼마나 평안데 머슴살이를 그만둡니까? 아이고 제발 살려주게. 계약만 물러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부자는 이렇게 애걸복걸했지요. 꾀동이는 계약을 물러준 대가로 받은 돈을 다른 머슴들과 나누어 갖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끝. 개념과 낱말은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똑같은 것을 전혀 다른 낱말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럴까요? 엉덩이, 궁둥이, 사람, 인간, 옥수수, 강냉이, 달걀, 계란, 동무, 친구, 아버지, 부친, 죽었다, 숨졌다. 이런 건 낱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낱말을 보면 같은 개념이다 하고 말하지요. 또 이와는 반대로 같은 낱말이지만 개념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럴까요? 먹는 밤, 깜깜한 밤, 타는 차, 마시는 차, 잔디밭에 있는 풀, 종이를 붙이는 풀, 미안할 때 하는 사과, 먹는 사과, 땅에 묻다, 선생님께 묻다, 모자를 쓰다, 맛이 쓰다, 글자를 쓰다. 얼마든지 더 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같은 낱말이지만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낱말들을 보면 다른 개념이다 하고 말하지요. 욕심쟁이 부자가 생각한 먹여주다, 재워주다와 꾀동이가 생각한 먹여주다, 재워주다는 같은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쟁이 부자는 이 낱말을 그저 밥을 주고 잠자리를 준다는 개념으로 썼고, 꾀동이는 밥을 떠먹여주고 자장가를 불러 잠을 재워준다는 개념으로 쓴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은 다른 개념이다 하고 말해야겠지요. 욕심쟁이 부자는 계약서를 쓸 때 먹여주다, 재워주다라는 낱말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꾀동이한테 된통 혼이 난 것이지요. 개념과 낱말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낱말을 쓸 때에는 그 낱말이 어떤 개념을 가르치는지 분명하게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나오는 욕심쟁이 부자처럼 되고 말 테니까요.